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퓨처스 투수 코치 김경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다음 넘겨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요. 음, 피칭의 파워를 더하기 위한 코킹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투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 이 코킹이 팔로 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와 또 몸통과 그러니까 지면 발력 이용과 또 분리, 상하 분리, 세퍼레이션이 잘 되는 게 요즘 화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나누고 싶은 대화는 이 코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킹이라고 하면은 얼리 코킹, 예를 들어서 또 코킹 그리고 레이트 코킹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코킹이라고 해서 코킹 다음에 이제 레이트 코킹과 그 사이에 하이 코킹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사용하는데 제가 한 수년 전부터 정말 한국, 미국, 일본에서 좀 우수한 선수들, 투수들의 투구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계속 이 선수들을 분석해 봤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왜 뛰어난 공을 던지고 왜 뛰어난 공을 던질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제 나름대로는 미들 코킹이라는 그 포지션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알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음이 안 넘어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로드 포지션을 시작해서 팔꿈치를 끌어올리면서 얼리 코킹 시작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레이트 코킹, 코킹 이렇게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뷰러 선수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랜딩 됐을 때 앞다리가 착지됐을 때는 이제 상하 분리가 이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킹의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오늘 주제는 이 코킹 5가지 중에 미들 코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때 이제 파생되는 SSC라는 게 있는데요.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신전됐다가 근육이 신전됐다가 저희가 근수축이 빠르게 일어나는 순간을 얘기하면 되는데요. 고무줄로 얘기하면 당겼다가 바로 팍 튀어나가듯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고 이때는 이 SSC가요. 패스트 SSC가 있고 또 슬로우 SSC가 있는데 슬로우 SSC는 이제 요 뒤로 가 보면은 저기 지금 로드 포지션에서 키킹해서 랜딩 될 때까지 어때? 그러 보면 투구가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이때 일어나고 그리고 랜딩 이후에 패스트 SSC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화면이 안 찍히나요? 아, 아, 네. 지금 보시면은 앞다리 착지발에 제가 파랗게 동그라미 해놨고 손의 모양이 던지는 투구팔에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미들 코킹이라는 위치는요. 특이한 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코킹의 위치에 이제 랜딩했을 때 이 위치를 많이들 어릴 적부터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다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수한 선수들 안에서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 이런 투구 형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 앞다리가 랜딩됐을 때 손의 위치가 거의 어깨선에서 어깨선보다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손민환 선수도 앞다리가 랜딩 때 착지 때 저렇게 손 위치가 어, 완전히 코킹이 안 돼 있었고요. 윤성민 선수도 그리고 조상우 선수도 그리고 다르비슈 선수는 사실 일본에서 미국으로 MLB에 간 이후로 투구 폼을 상당히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 수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또 보시면 오타니 선수도 앞다리가 랜딩 때 저렇게 손 위치가
미들 코킹 위치에 와 있고요. 이 선수가 이마이 선수 최근에 지금 세이브 라인즈 에이스인데요. 랜딩 때 손이 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은퇴한 린스컴 선수도 좀 투구 형태는 다르지만 이 선수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코킹을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뷰러 선수도 명예 전당에 있는 존 스몰츠 선수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 넣기는 힘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만한 선수들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보시면 커셔 선수도 보시면은 다 이 위치에서 랜딩 때 손 위치가 저렇게 미들 코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들 코킹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는요, 얼리 코킹이 돼서 이 어깨선에서 코킹 가는 이 사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코킹은 일직선의 몸 상체하고 일직선을 이뤘을 텐데 왜 디뎠을 때 랜딩 때 이 손의 위치가 미들 코킹이 이렇게 안쪽에 더 있었을 때 왜 이 부분 갖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SSC라는 어쩌면 강한 탄성 에너지가 근육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위치에서도 분명히 하이 코킹이 들어가면서 다시 SSC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미들 코킹 위치에서는 상당한 또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아마 제가 실험한 거를 아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SSC 그러니까 미들 코킹을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스트라이드 보폭이 증가를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스트라이드 보폭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리드암 그리고 이 앞쪽을 다 리드 라인이라는데 이 리드 라인이 그러니까 보폭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던질 준비한다는 건 빨리 열린다는 소리인데 빨리 열리지 않고 그만큼 측면을 오래 유지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체 몸통 회전을 지연시켜 줍니다. 닫혀 있고 길게 나가주기 때문에 상체를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론은 견갑골도 더 뒤로 장전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하체와 상체 분리도 중요하지만 견갑골이 얼마만큼 조임을 하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견갑골 장전이 이제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팔의 회전 속도가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작 다음에 미들 코킹 다음에 코킹이 이루어집니다. 코킹이 이루어질 때 이때 흉부가 상당히 뒤로 신전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몸통 회전이 지금 보시면 뒤로 가면은 앞에 여기서 보면 어깨가 더 닫혀 있죠. 그리고 가면은 어깨가 이제 상체가 던질 준비를 합니다. 회전하기 위해서. 그때 흉부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 이 선수는 제가 2년 전에 고교야구 선수인데 요때 당시 추계리그 전인데 요때 한 140 최고 141에서 2 정도 나왔던 선수예요. 지금 여기 비포가 보이시고 위에 애프터가 보이시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비포에서 던진 걸 보시면 저렇게 원래 잘 본인의 팔스윙대로 랜딩 됐을 때 코킹 이런 식으로 던졌습니다. 코킹 되듯이 그냥 폼은 상당히 이쁜 선수였어요. 근데 봤을 때 뭔가 임팩이 더 몸도 좋고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선수인데 임팩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준 게 폼을 바꾼 게 아니라 타이밍을 좀 바꿔줬어요. 그리고 앞다리가 다시 한번 돌려서 보겠지만 이 선수는 스트라이드 할 때 이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발이 나가는 선수인데 딛기 전에 앞다리가 이렇게 뒤꿈치로 닿더라고요. 대부분 저렇게 안짱으로 나가는 선수들은 엄지발가락으로 앞꿈치부터 닿아야지 강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열려버리더라고요. 저거 하나랑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더 엄지발가락으로 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스트라이드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졌고요. 그리고 똑같은 팔스윙인데 요 위에다 던진다, 이 코킹 위치에서 던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밑에서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에서 바로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던져봐라 하니까 연습을 처음에는 여기다 놓고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을 시켰더니
지금 밑에 애프터가 보시면 왜 안 되죠? 네? 네, 네. 보시면 이 전의 동작하고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아래가 보면은 밑에는 랜딩 됐을 때 이 미들 코킹 위치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저 동작 하나로 일주일 만에 6kg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최고 140 추계리그 대회에서 148까지 나왔고, 그리고 3일 뒤에 연습 경기에서 146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본대에 나가니까 공식 경기에서 48까지 던지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프로에서 150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키가 1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공이 결론은 빨라지기 위해서는 몸을 상당히 잘 만들어야 되겠죠. 훈련에 원체 성실하고 몸을 잘 만든 선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 선수가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을 선수들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좋아진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화할 수는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안 해도 잘 던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공유하고 싶은 자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SSTC 가서 몸에 센서를 붙여놓고 바이오메카닉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데이터화 시켜봤어요. 그 저도 이 선수를 처음 만났고 이날 몸을 다 완전히 푼 상태에서 비포 애프터를 해봤는데 확실히 수치적으로 6kg가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적으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고 한 그냥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선수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은 분명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선수가 몸이 돼 있으면 어떤 선수는 분명히 더 좋은 구속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선수 보시면 자, 코킹 우리가 흔히 하는 코킹 동작을 만들어 놓고 던졌을 때 정확하게 100%된 상태에서 119.3 나왔습니다. 119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동작을 알려주고 바로 던지겠더니 124.9가 나왔거든요. 그럼 거의 125kg인데 거의 한 6kg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저 위에 보시면 손끝 속도, 그러니까 파란색이 코킹을 해놓고 제한을 시켜놓고 던진 지표고요. 검정색이 이제 미들 코킹을 시켜놓고 한 수치인데 손끝 속도가 0.92가 빨라졌고요. 어깨 가동 범위가 2.25가 늘어났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어깨 회전 속도는 1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팔꿈치 최고각도 1.71 정도 퍼센트 늘어났고, 그리고 팔꿈치 펴짐 시점이 이 부분이 또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레이트 코킹 될 때 얼마만큼 끌고 나와서 앞에서 던지냐인데 그 전에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공을 던졌다면 저렇게 미들 코킹을 시켜놓고 던지니까 팔꿈치를 더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 펴짐 위치 시점이 좀 더 앞으로 포스 쪽으로 당겨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팔꿈치 평균, 그러니까 팔꿈치 회전 속도도 5.94%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거는 이제 선수에 따라서 분명히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선수들의 이제 투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유현진 선수가 실질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포심이나 변화구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굉장히 제구력과 로케이션 영리한 선수고, 하지만 유현진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한 거는 저 양팔이 분리돼서 릴리스까지 나오는 이 팔 스윙 스피드가 상당히 또 빠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느꼈을 때 그 체감 스피드는 분명히 우리가 수치로 보는 것과 또 타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타니 쇼헤이 선수입니다. 오타니 선수도 상당히 빠른 팔 스피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팔 스피드가 빨라도 이제 제가 선수들 지도해 보면서 저희가 트랙맨도 쓰고 하지만 팔 스피드는 상당히 빠른데 타자들이 굉장히 쉽게 공략하는 선수도 있어요. 공도 빨라요.
저희 팀에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140 후반에서 150을 던지는데 타자들이 상당히 쉽게 쳐요. 쉽게 쳐서는 안 되는 공인데 쉽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공의 로케이션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이 선수의 팔이 지금 이 선수들은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킹이 된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미들 코킹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코킹 물론은 잡으면은 코킹이 잡힐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수들은 미들 코킹이 올라오면 이 상황에서 견갑골이 쪼여진 상태에서 바로 하이 코킹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그러다 보니까 팔 스피드가 엄청 빠른 거죠. 그러면 타자들이 봤을 때 육안적으로 이 손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초고속 카메라를 봤더니 공은 빠른데 이 손이 몸에 붙어서 뒤로 많이 돌더라고요. 그럼 타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은 빠른데 공이 저 멀리에서 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팔이 빠르게 나올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PM이라 그래야 되죠. 뒤에서부터 이 릴리스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면 타자가 이 공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주는데 이 선수는 팔이 뒤에서 많이 돌아버리니까는 타자들이 이 공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천장에서 찍은 오타니 선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 지금 하이쿠킹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몸이 다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전보다 그 뒤에 미들 쿠킹 구간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신전이 돼 있습니다. 네, 뒤로 한번 가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아까처럼 잘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 번 더 가주세요. 아, 네, 아까 잘하셨는데. 네, 네, 네. 이때 보면은 지금 모습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손위치가 뒤로 간 것이 아니라 랜딩 착지됐을 때 손이 조금 더 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견갑골이 뒤로 팽창되면서 이 대흉근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활시가 당겼을 때 엄청 많이 휘잖아요. 어, 강한 활일수록 대가 이렇게 많이 휘잖아요. 단단하게. 지금 저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어깨가 다친 상태로 상당히 지금 견갑골이 뒤로 많이 접힌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기에서 이 탄성 에너지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빠른 팔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모습인데요. 네, 지금 디뎠을 때 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진행해 주세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모습은 자 여러분들이 도움되도록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랜딩 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코킹이 공을 더 빠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체를 얼마큼 잘 사용하고 또 몸통 회전을 얼마만큼 쓰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어릴 적에도 저도 뭐 어릴 적에 이제 야구를 배울 때 팔을 빨리 휘둘러 팔을 빠르게 하라 근데 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을지 근데 팔로 분명히 제한적으로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팔이 그만큼 만약에 팔로만 많이 했을 경우는 팔은 오래 버텨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 스피드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결론은 몸통 회전이 빨라야 되는데 결국 그 몸통 회전을 빠르기 위해서는 결론 그 뒤로 갈수록 준비 단계가 얼마나 잘 됐냐에 따라서 결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그 뒤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뭐 살인 사건이 나거나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역학 조사를 하잖아요.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왜 무슨 일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왜 공이 안 좋은지를 저희가 뒤를 짚어보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엘보리프트 하는 선수가 아니라 핸드리프트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상당히 요즘 그 투창에 요즘 또 일본은 붐입니다. 이 투창 던지기가 일본은 참 보면은 일본 선수들은 어떤 그런 유행이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보면은 근데 이 선수도 상당히 이 뒤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해주고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몸통 에너지, 이 흉부를 상당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슬로우 모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다리가 랜딩됐을 때 이 우측 흉부가 상당히 뒤로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를 잘 살려서 굉장히 빠른 몸통 회전으로 공을 던지거든요. 네. 저렇게 지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사실은 손이 머리로 가까이 붙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지껏 제가 많은 선수 지금 10년째 선수들을 가르쳐 봤지만 손이 머리로 붙을수록 손은 뒤로 많이 헛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타자 입장에서 공을 오래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타자가 아무래도 더 위압감이 덜 들겠죠. 저기서 바로 그냥 몸통 회전에서 팔꿈치가 빠져나가야 된다. 하이코킹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귀로 붙으면 하이코킹 구간에서 많이 손에 움직임이 생겨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관절이랑 근육이란 거는 분명히 동작에 제한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이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가까워서 손이 뒤로 많이 돌게 되면 근육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럼 피로도가 급격하게 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연투를 하기 힘들고 공을 오래 던지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자, 미야미 타치야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 팔스윙을 한번 보십시오. 하체 지면 발력도 잘 쓰지만은 몸통이 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팔스피드도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나중에는 보면은 딱 랜딩 됐을 때 아까 사진에 있었지만 이 위치에서 랜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빠른 속도로 이 팔이 앞으로 릴리스까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안 앤더슨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저도 사실은 린스컴 선수 이후에 이렇게 최근에 완전 12시에서 이렇게 던진 선수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선수는 린스컴 선수보다 랜딩 때 이 위치가 더 낫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랜딩을 하는데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랜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 회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공을 릴리스하러 나올 때 앞다리 펴짐 현상이 이 펴졌을 때 상체 넘어옴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공을 던질 수 있고요.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앞다리가 펴지면 안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어느 타이밍에 앞다리가 펴지냐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이거는 바이오메카닉에서도 통계를 어느 정도 지금 내봤지만 SSTC에서도 선수들 갖고 통계를 내봤더니 실질적으로 공을 빠르게 던진 선수들이 앞다리가 강하게 펴진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거 하나 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다 중요한데 얼마나 강하게 딛고 강한 회전력을 갖냐에 따라서 펴지겠지만 결론은 펴야 되거든요. 근데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한 이 선수 이한 선수처럼 앤더슨 선수처럼 좀 더 빨리 피는 선수가 있고 좀 더 늦게 펴야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상당히 완전히 12시에서는 오버핸드 선수잖아요. 진행이 안 되네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몸통 회전 들어갈 때
앞다리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펴지죠. 그래서 햄스트링 투수는 강해야 되거든요. 엉덩이 둔부랑 햄스트링 강해야 되고, 물론 안 강해야 될 곳은 없지만 그만큼 가동성이 좋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투구 폼으로 저런 동작으로 투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저렇게 던지면 아마 다리가 일찍 펴진다고 아마 못 던지겠을 겁니다. 근데 상체 넘어옴이 보시면 마지막에 한번 릴리스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릴리스를 보시면 릴리스만 예. 네. 이 공을 놓는 위치로 가주세요. 쭉 저 상체 넘어오는 거 보세요. 아니, 예. 네. 네. 릴리스를 한번 가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저기서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릴리스 네. 그만큼 몸통 회전력 아까 이 말씀드린 미들 코킹 위치에서 저 릴리스까지 넘어올 때 엄청 몸통 빠른 몸통 회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네. 랜딩 됐을 때 이 모습을 활처럼 몸이 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린스컴 선수인데요. 린스컴 선수도 크지 않은 키지만 상당히 빠른 공을 던졌죠. 네. 다음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가주세요. 네, 중간에 잡아주십시오. 보시면 앞다리가 랜딩 됐을 때 네, 착지 때 스톱 해주세요. 네, 보시면은 대부분 저렇게 12시에 던진 선수한테는 대부분 이렇게 올리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맞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근데 저러기 위해서는 몸이 많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고 릴리스까지 끌고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12시 릴리스 하이가 12시에서 던진 선수들 3명인데요. 네. 굉장히 빠른 팔 스피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헛도는 동작이 없어요. 커시어 선수도 어 90마일 네. 초중반대를 투구하지만 상당히 빠른 딥세션 동작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미들 코킹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이 선수의 커브와 포심을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좋은 팔스윙을 갖고 있고 이 선수가 왜 한참 먼저 전성기 때는 왜 세계 우주 최강이라고 했는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타자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찍히는 스피드건하고는 지금 보시면 슬로우 모션으로 나올 겁니다. 네, 불필요하게 넘어가는 팔스윙이 없어요. 자, 이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착지기가 나옵니다. 네, 좀만 더 가주세요. 아, 네. 네, 이게 마지막 커트고요. 네, 살짝 뒤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 나오네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완전 거의 코킹 동작이 와졌는데 그러니까
코킹 랜딩 됐을 때 팔이 뒤로 눕는 거는 안 좋아요. 코킹이 되고 힙이 앞으로 뒤에 골반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하이 코킹이 될 때 팔꿈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린 선수들이 랜딩이 딱 되는 순간부터 몸통이 아직 안 돌았는데 팔이 뒤로 제쳐져 있으면 이 부분은 저희 지도자들이 분명히 어릴 적부터 그 부분은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벌써 늘어났다라는 거는 더 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미들 코킹의 또 중요성과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탄성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SSC의 기본은 강한 몸에 있다. 그러니까 몸이 결론은 내가 저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만큼 강한 몸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가동성 그리고 근력을 같이 잘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선수들한테 우리가 지도할 수 있고, 선수들도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코치님. 네. 또 밤새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셨군요. 네, 너무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네네. 저기 그 최근에 메이저리그 투수들 팔 스윙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왠지 코치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이런 개념들이 네. 그런 트렌드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 저는 네, 느낌적인 맞습니다.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음. 좋은 선수들을 계속 보고, 특히나 지금 메이저리그는 최근 몇 년간 구속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일본도 뭐 한 2, 3kg 정도 올랐지만 최근 저희 나라는 계속 정체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뽑아 보니까 용병 선수를 빼버리면 저희 나라 선수들 기준이 평균이 141.5에서 7 정도, 그러니까 142가 채 안 되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결론은 무엇이 중요한지. 근데 사실은 저도 지금 10년째 육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릴 적에 이미 벌써 하체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프로 와서 힘이 붙었을 때 사실 더 강한 공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빠른 공은 원하지만 지금 많이 그러니까 트렌드도 지금 보면은 구속이 일단은 돼야 프로 지명도 받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들이 사실은 누가 서로 공유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서 서로 좀 더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어,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제가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팔스윙이 짧게 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예전에 저 어릴 적에는 짧게 했던 이유가 제구력을 잡기 위해서 짧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불필요한 뒷동작을 없애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미들 코킹 위치잖아요. 바워 같은 선수는 거의 분리 때 이렇게 내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도 스윙은 안 했지만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SSC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랜딩하는 순간 빠르게 탄성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팔스윙을 이렇게 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고요. 며칠 전에 노경원 선수가 인터뷰를 했죠. 시즌 막판에 어, 공이 빨라졌다 이 나이에.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 두산 시절에 짧게 했을 때 그때 거를 다시 찾았다. 그러다 보니 공이 빨라졌다. 그러니까 팔스윙을 크게 하고 작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던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그냥 짧게 한다고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짧게 해서 또 들면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짧더라도 짧게 빼더라도 충분히 랜딩 타이밍을 잘 잡고 그 포지셔널을 잘 본인이 지켜나가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더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좀 첨언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당연히 이제 LG 트윈스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웨이티드 볼을 네. 통한 이제 트레이닝 방법을 또 하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인 이제 쇼담으로 이제 빼는 네. 그 방식에서 이제 좀 그 스트레치 스윙 사이클 SSC의 방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을 보통 뒤로 던지는 식의 네.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들 때 이제 스트레치되는 그 신경 감각을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초반부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쇼담 스타일은 몸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이제 MPB도 그렇고 이 쇼담을 사용하고 이제 이거에서 이제 구속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낸다는 그 전제는 굉장히 강한 이제 스트렝스닝과 그다음에 이제 코어 근력이 그 기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일종의 이제 이 방법만을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이런 스트레치되는 그 감각적인 것만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연부 조직들의 손상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첨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저도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SC가 기본은 결과적으로는 강한 몸 상태가 돼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이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답도 아니고 분명히 다른 팔스윙이나 다른 투구 동작으로도 분명히 좋은 공을 던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냥 공유하는 자리니까 그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또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혹시 지도자분들은 그 부분을 선수들에게 정립을 시킬 건지, 어떤 선수한테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